우리가 경쟁을 할 때도 이제 몰입이 돼요. 경쟁, 우리가 스포츠 경쟁을 할 때 학생들이 시험이 다가오는데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이 안 돼요.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하루 전날이 됐어. 그러면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위기감이 엄습하면서 몰입이 돼요. 그죠? 다 시험 전날 몰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 시험지를 바꿔서야부터 몰입이. 누구나 이제 몰입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학문의 영역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다루려고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몰입이라는 현상을 학문의 영역으로 바꿔놓은 분이에요. 심리학의 영역으로 바꿔놔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몰입을 연구를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몰입을 연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산만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어지럽혀진 방이 저절로 정돈되는 거 봤어요? 그렇죠? 왼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산만한 상태를 엔트로피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산만하면 엔트로피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제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면 엔트로피가 낮은 겁니다. 저렇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는 간단 말이죠. 가니까 그걸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휘발유를 써서 자동차를 가게 하고 이제 배기가스가 CO2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휘발유라고 하는 쓸모 있는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낮은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 없는 에너지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가 쓸모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쓸모 없는 에너지로 바뀌어 가는데 그것을 영어로 이제 데그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 없는 에너지로. 그런데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저렇게 낮은 상태, 고도로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이렇게 산만한 상태로 가면 쓸모 있는 인간이 쓸모 없는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그로데이션, 타락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엔트로피가 낮은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 살고 싶으면 내 스스로 엔트로피를 낮추지 않으면 나는 현대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항상 수동적으로 쫓기고 항상 마감이 있어야 나는 집중을 하고 몰입이 되고 시험이 다가와야만 몰입이 되고 이렇게 사니까 항상 지겨운 거야. 산다는 것 자체가 저렇게 집중된 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인생은 고행이라고 하는 건데 인생의 오르막을 계속 가야만 되는 거고 그 오르막을 많이 간 사람들이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오르막을 가느냐가 이제 내가 얼마큼 성취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그러니까 인생의 오르막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여러분들 주말에 이렇게 산에 가보면 등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오르막을 가는 거야. 그죠? 그 사람들 미쳤습니까? 왜 오르막을 가는 거죠? 정상을 맛보기 위해서. 네, 힘들었는데 힘은 분명히 드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그렇지만 정상에 가니까 좋았어. 내가 어떤 걸 혼신을 다했는데 지긋지긋했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러면 사람을 점점 수동적으로 만들어. 근데 혼신을 다했는데 좋았어. 혼신을 다했는데 좋았다라는 경험을 자꾸 하면 오르막에 대해서 대담해지고 즐기게 되죠. 산행을 즐기게 되듯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가는 걸 즐기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실제로 사용해서 실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3년인가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제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저는 그 후로 6년 정도 사법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번째로 응시한 2차 시험에서 아까운 점수로 낙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년 이상 만나왔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12월 8일 처음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부터 반강제적인 몰입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2주 이상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사람을 만나도 반쯤은 졸면서 대화하는데 문제는 막상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거나 금방 깨버리는 상황이 지속되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학생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도움이 좀. 같은 남자로서 좀 안 됐더라고요. 이분이 그거를 거의 굉장히 절실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말 그대로. 9주가 지났어요. 볼까요? 보통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 그 올림픽 경기를 고시 공부하면서도 봤는데 근데 이번 올림픽은 개막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선배들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이야기만 들어도 부러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몰입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이 학생하고 헤어진 여학생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결혼을 했어요. 저보고 주례를 서달라고 해서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이 학생이 붙은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저한테 참조로 보냈는데 제가 가끔 봐요. 몰입을 잘하고 있는 점인지. 근데 몰입을 잘 못해. 그 학생이 카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업한 거예요. 바뀌었는데 한번 보시죠.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온전히 공부 생각만 할 수 있었고 역시나 그 힘든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이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1초에 빠짐없이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정말 잘 됐습니다. 꿀 같았어요. 이 학생이 시험이 끝나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그 메일을 보여드릴게요. 시험은 총 7과목을 4일 동안 보았는데 잘 본 과목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후회가 없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며 처음으로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합격하고 보낸 메일이 아니에요. 시험 끝나고 보낸 메일입니다. 보통 고시 공부를 하면 우울증 생기고 각종 정신질환이 생긴대요. 그래서 고시 페인이라는 단어까지 있답니다. 그런데 몰입은 힐링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교수님 오늘 최종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석차는 20등이네요. 이 학생 뽑을 때 150명을 뽑을 때예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주인공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김성오 변호사입니다. 교수님이 처음에는 이제 소개하셨던 그 시험에 떨어지고 여자친구한테 차인 그 45년생이고요. 지금 저는 연수원을 수료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는 곳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성우 씨는 그렇다면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별을 하고 나서 몰입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게 한 교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께 감사드려야죠. 처음에 이제 그 메일을 보냈던 게 그 2013 날짜까지 기억을 하는데요. 2013년 12월 25일이에요. 저는 이제 날짜를 생각을 안 하고 보낸 거예요.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제가 보냈더라고요. 저녁 8시쯤 보냈어요. 그 다음 날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딱 처음 말씀이 제가 3시에 회의를 들어가야 돼서 지금 딱 10분의 시간이 있는데 10분 동안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또 전화를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10분 만에 엄청나게 빠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고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가현입니다. 지금은 사법연수원 2년차에 재직 중이고요. 이전에는 독서실에서 계속 처박혀서 몇 달간 공부를 하는 인생이 되게 하찮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다. 아예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달라져서 그때 몰입이 되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 이제 게임 중독에 걸렸었대요. 게임 중독. 그랬는데
이제 몰입을 해서 변리사에 합격해서 그 이후로도 이제 몰입을 적용해서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를 변리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승덕 변호사의 책을 막 찾아보게 되고 자기계발서를 막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고승덕 변호사는 막 17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다가 밥 먹다가 앉아서 공부하다 자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루 종일 17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 실제 시간은 4시간도 안 됐었어요, 실제로. 저는 머릿속으로 항상 막 게임이 하고 싶고 뭔가 인터넷이 하고 싶고 심지어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제정신일 때 약간 어머니한테 컴퓨터를 약간 그 잠금을 해주고 그 비밀번호를 어머니만 아는 그 비밀번호 해달라. 그래서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켜놓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이제 밖에 나가셨는데 제가 한 4시간 동안 그 비밀번호를 몰입해가지고 그걸 풀어서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를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와 내가 어떻게 이 공부를 안 하고 놀 수가 있지? 자책하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제가 몰입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고 어떤 거는 다 잊혀질까요? 글쎄요. 일단은 기억이 난다는 거는 그 상태에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고 그 상태가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고요. 네. 그게 아니면은 그냥 또 흘러가서 기억 속에 네. 묻혀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 기억이 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뇌는 뭘 기준으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가르냐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에릭 칸데입니다.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2000년에. 바다 달팽이를 이용해서 이제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이분이 밝힌 거는 딱 2가지밖에 없더라. 딱 2가지. 그게 뭐냐면 자극이 세면 우리 뇌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랐거나 아주 재밌었거나 이러면 기억을 해요. 자극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애우려고 그래요. 영어 단어를. 나 잘 안 애워져. 우리 뇌가 중요시 안 여기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그런데 애워야 돼. 어떤 방법을 쓰죠? 반복하죠. 반복을 하면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강한 자극이 반복해서 올 때가 가장 우리 뇌는 중요시 여겨요. 그 몰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아이가 책상에 앉는 데까지 굉장히 힘들다고 네. 그랬죠. 얘를 5분 만에 몰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이걸 이해하려면 외형 기억이 있고 안목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외형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김상중 씨, 뭐 이지연 씨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거 이런 거를 외형 기억이라고 해요. 스쿨은 학교다. 그러니까 의식할 수 있는 기억을 우리가 외형 기억이라고 해요. 의식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실력이 있는 거가 있어요. 뭐 운전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악기를 다룬다거나 이런 기억을 우리가 안목 기억이라고. 몸에 배어 있는 거. 그렇죠. 몸에 배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나오는 거. 것을 우리가 안목 기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시험은 외형 기억과 안목 기억 중에 어떤 기억을 테스트하는 걸까요? 외연 기억 같은데 네. 둘 다 섞여 있는 어떤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외형 기억을 테스트를 해요. 외형 기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올린을 세계에서 제일 잘 연주해요. 이거를 필기 시험으로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안목 기억을 필기 시험으로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는 외형 기억만 발달시키고 안목 기억을 발달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영어에서 말하기 듣기 네. 이거는 외형 기억일까요? 안목 기억일까요? 제 생각엔 영어랑 한국어랑 다를 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국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안목 기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할 때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까? 자동.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안목 기억이에요. 그런데 어학이 안목 기억인데 우리는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 기억을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아노를 배우는데 학교에서 필기 시험으로 테스트를 해. 필기 시험으로. 그러니까 어떤 애는 피아노를 안 치고 그냥 공부만 해서 가니까 100점을 맞아. 나중에 보면 얘가 음악도 100점 맞고 1등 했는데 실제로 쳐보려면 못 치겠죠? 우리 영어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안무 기억이 중요한 건데 어학은 안무 기억을 발달시킨 게 아니라 외형 기억만 발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등을 하고 아무리 점수가 좋아봤자 미국 사람을 만나면 말을 못해. Excuse me. 예? 뭘 도와드릴까요? Hi. They billed me over 100,000 won for my electricity. How in the world is that possible? I'm a single resident.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체르니를 치기 시작해야 되나요? 바이엘을 치기 시작해야 되나요? 당연히 바이엘부터 해야 되는 그래야죠.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른들이 이제까지 다 외형 기억으로 영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어른이니까 어른에 맞는 영어를 하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하기 듣기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바이엘에 해당하는 게 미국 아이 5살, 6살 아이를 목표로 해야 돼요. 아주 쉬운 단어를 얘기하고 쉬운 구조를 얘기하는데 자유자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무 기억이에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그거를 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돼야 그다음에 어려운 단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기 위해서 따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The Power of Immersion to Awaken Genius예요. 그러니까 천재성을 깨워줄 몰입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따라 하는데 그 원어민하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걸 이제 해봐야 돼요. The power of immersion to awaken 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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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몇 번 정도 해야 안무 기억이 될까요? 100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0번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1000번 정도 해야 돼요. 1000번 정도. 요새는 스마트폰 무한반복 앱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자투리 시간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몰입도가 낮을 때가 언제냐면 방학이 됐는데 뭐 공부당한 공부가 아니라 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있죠. 엄마가 아침 식사를 해도 안 하고 뭐 9시, 10시, 11시가 됐어요. 누워 있는 거야. 그런데 누워 있는 게 편치가 않아, 사실은. 지겨워. 지겨운데 일어나는 게 조금 더 지겨워서 지금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몰입도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늘어질 대로 늘어진 상태예요. 그때 이것을 틀어놓으세요. 이거를 틀어놓는데 소리를 조금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따라하기도 싫어. 그렇잖아. 의욕이 하나도 없으니까 따라하기도 싫어. 얘가 반복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나를 각성을 시켜요. 반복이 내적 중요성을 올리잖아요. 한 5분, 10분 계속 들여다 보면 이제 따라할 정도는 돼. 따라할 정도는. 그럼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그럼 효과는 이제 더 커져요. 마음속으로 5분, 10분을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각성도가 더 올라가서 소리를 내서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소리를 내서 따라해. 한 10분 따라하면 그냥 일어나죠. 저도. 이제는 충분히 몰입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몰입도를 어떻게 올리느냐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의 그 체계를 만들었어요. 먼저 천천히 생각하라는데 제가 몰입을 할 때는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졸다가 생각하다 이렇게 해요. 저는 그 편한 의자가 있어요, 제 방에. 그 의자에 앉아서 수업 준비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래요. 아주 편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면 동료 교수가 와서 이렇게 쉬는 거지 일하는 거냐 그래요. 저는 쉬는 것보다 더 편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하다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편한 소파에 쉬고 있어. 그 상태가 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집중해. 어느 게 더 좋아요?
그 상태에서 집중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편하게 쉬고 있지만 머리는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면서 집중할 수가 있다.